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이 엄청 덥던데. 예, 그런데 누구세요? 깜빡했습니다. 눈먼 가고 옵니다. 저는 조관입니다. 아, 이게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몇 년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어색하지? 아, 오래 하셨나 봐요? 우리가 몇 년 했잖아. 아, 그렇네요. 음, 진짠가? 진짜지. 1년, 그 다음 몇 년 아니야? 그렇구나. 그, 오늘 할 내용은 계정 운임 공표제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요? 2020년 7월 1일 날 시행할 예정입니다. 운임 공표제예요? 네. 이걸 누가 공표하는 거예요? 선사, 아, 선사가 우리 운임 요만큼으로 할래요?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공표하는 거죠. 아, 그럼 뭐 공표제가 아니고 실제로는 그럼 신고제 같은 거네. 해양수산부에 신고하면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 수리하게 돼 있는 거죠. 신, 그렇지. 그럼 신고제인데 왜 이걸 공표제로 했을까? 신고제인데 저걸 가서 신고해 놓으면 이게 화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죠, 그렇죠. 공개된 장소에다가 올려라. 네, 그래서 공표제가 되겠네요. 근데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요? 예. 그래서 특히 또 우리 법 요즘 공부 열심히 하는 조관님께서 한번 좀 객관적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해운법 공부 안 하는데 어쨌든 뭐 모든 법의 기본이 민법이라고 언젠가 얘기하지 않았나? 그 민법은 사법의 기본이고 얘는 공법이에요. 아, 그래요? 뭐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고. 죄송합니다. 법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가지고. 법어치 잘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그 무법자들이 법없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추진 배경, 운임, 이게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정리한 거예요. 운임 및 요금의 공표를 통해서 예. 화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 불공정 과당 경쟁을 방지하여 좀 올려야겠네. 공정한 해상 운송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좋기만 하고 뭐 좋은 말 다 했습니다. 원래 법은 악법도 저렇게 저렇게 시작해요. 용어의 정리를 한번 봅시다. 운임은 뭐냐면 특정 화물을 특정 선적지로부터 특정 양아지까지 운송하는 모든 운항 항로에서 발생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다. 아,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게 되면 해수부에다가 신고를 하고 공표가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뭐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여기 선적지로부터 양아지까지니까 이게 포트 투 포트뿐만 아니라 내륙운송 운임까지 다 포함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뭐 부산에서 시카고를 간다. 예. 그럼 그 시카고도 포함된다는 거죠. 선적항이 아니고 선적지라고 되어 있어서. 도착 양아지니까. 그 다음에 요금은 뭐냐면 잠깐만요. 해상 화물 운송 서비스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대가를 의미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차지, 서차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임과 차지에 대해서 다 신고해라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 말하자면 이제 운송계약의 대가로서 청구하는 금액은 무조건 다. 그렇죠. 그런 뜻이네요. 요게 이제 제가 그래서 요 운임 공표를 규정한 해운법을 제가 그대로 따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해운법 제28조에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이라는 제목으로 1. 외항 전기 화물 운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화주 등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각각 공표해야 한다. 공표한 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때도 같다. 이게 이제 나중에 그 규칙에 보면 인터넷으로 어디 올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각 호니까 1번이 외항 전기 화물 운송 사업자. 외항이니까 우리나라 내항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외국으로 가는 왔다 갔다 외국으로 왔다 갔다. 또 2번은 그 중에서 외국인이니까 외국 선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3번은 이게 페리가 여객만 하는 게 아니고 화물도 운송하니까 페리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경우도 신고해라. 공표해라. 4번은 이제 그 밖에 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는데 이 대통령령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1, 2, 3만 있는 거예요. 1, 2, 3이 지금 그 운임을 공표를 해야 되는 공표 의무자가 그렇죠,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쨌거나 뭐 국적, 외국적, 페리 다 포함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선사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 다음에 2항인가? 2항은 이제 예외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제 또 신고만 할 수 있는 유예하거나 신고로 대체. 이제 공표하는 게 뭐 공정한 경쟁이나 특정 산업 또는 품목의 경쟁력을 제외할 우려가 크다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뭐 특별히 인정을 해줘야지만 유예하거나 대체. 이런 게 뭐가 있나 싶긴 해요. 지금 뭐 인증 뭐 알아서 해주겠죠. 뭐. 그다음에 이제 제29조의 2 제2항 여기 뭐냐면 3개월 이상의 장기 운송 계약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요거를 계약서를 해양수산부 장관한테 신고만 하면 되고 공표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얘네들은 지네들끼리만 약속을 한 거니까. 그렇지. 그거만 하고 지네들끼리 해 그런 뜻이. 다른 운임을 적용해도 돼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 밖에 뭐 필요한 경우인데 이것도 역시 대통령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1, 2만 있다고 보면 되고요. 저거는 이제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1항, 제2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 고시 내용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요것도 또 뭐 외국인은 신고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2일 이내에 그 신고 여부를 통지해야 된다. 2일이 지나도 아무 말 없으면 수리한 걸로 본다. 수리한 걸로 본다. 뭐 그런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 끝난 날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걸로 본다. 이렇게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거 벌칙도 있죠.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음에. 요게 난 항상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인데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표되거나 신고된 내용이 외항전기 화물 운송 시장에서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등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난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운임이라는 게 선사와 하주가 정해서 하는 건데 그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근데 거기에 따라 정상적으로 하면 개입을 안 하는데 이렇게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등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잖아요. 그걸 누가 판단하냐고. 그건 이제 해수부 장관이 판단하는 건데 근데 저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개입을 안 하고요. 정말 심했다 싶으면 이제 뭔가 신고가 들어오고 여기서 좀 제보가 들어오면 그때 조사를 갖다 하고 개입을 갖다 하는 거고 그랬을 때를 대비를 해서 근거 규정으로 마련해 두는 거지 이걸 갖다가 뭐 쉽게 항상 개입을 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넘어갈까 그냥? 그냥 이런 명분을 갖다 나중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옛날에 이런 거 가지고 나쁜 짓 많이 했잖아. 그런데 요걸 이런 조항을 갖다가 그 해석 적용을 위해서 해석을 갖다 할 때는 최대한 요것들을 국민들 쪽에 유리하게끔 해서 축소해서 해석을 갖다 하는 거예요. 저걸 갖다가 확장 해석을 하게 되면 그거는 저기 권리 남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무슨 얘기냐면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거나 지나치다는 게 도대체 뭔지. 그 다음에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데. 건전한 발전은 또 뭐냐 이거야. 그래서 그 개념은 물론 이제 뭐 그 재판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중재인이라든지 아니면 해수부 장관이 판단할 일이기는 한데 저런 것들을 갖다가 보통 해석을 할 때는 그냥 최소한 좁혀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갖다 합니다. 판례를 낼 때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운임이잖아요, 그죠? 운임.
운임이라는 게 옛날에 우리가 한번 다룬 적도 있는데 운임을 결정하는 요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로 배는 원유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유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화물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이 운용이 아주 또 중요합니다. 컨테이너가 남느냐 모자라느냐 컨테이너를 또 특정 지역으로 보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운임이 바뀐다고요. 그런데 뭐 요거는 대놓고만 치킨 게임을 한다든지 뭐 그랬을 때를 갖다가 뭐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 규정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참아라 얘기네. 참으십시오. 알았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지 이걸 갖다가 뭐 심하게 들어가야 나 심하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빨갛게 지금 열받아가지고 얼굴이 빨개진 것 같네. 글자가 빨간 게 아니라. 다음 이제 이거는 뭐냐 그러면 기존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도 운임 공표제와 유사한 제도를 많이 시행했어요. 미국이겠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하고 있고. 근데 이걸 왜 하냐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화주 보호를 그렇지. 선사의 운임 동맹 등 불공정한 운임 단합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왜냐하면 운임이 선사가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여서 꽁짝꽁짝 하기가 좋은 거야. 예전에 참 그 운임 동맹은 좀 허용을 해줬었는데 그게 좀 그때는 운임 동맹이 선진국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지니까 선진국들이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한 거지. 그럴 때 이제 미국이 등장하잖아요. 미국은 하주국이잖아. 이제 하주국이 와서 보니까 이건 뭐야 선사한테만 선사국에만 유리하잖아 해가지고 미국에서 신해헌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신해헌법을 보면 해운동맹이 인정은 되는데 그 해운동맹 중에서도 독자행동을 할 수 있게 인정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그 해운동맹 그 타리프 이외의 운임을 FMC에 신고만 하면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FMC는 뭐예요? Federal Maritime Commission, 미 회사 연방위원회, 미 연방회사위원회. 연방회사위원회. 커미티가 아니라 커미션이 중요합니다. 커미션.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해운동맹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간질시키는 거지. 해운동맹 인정해 주는데 필요하면 각각 독자행동 해라. FMC에 파일만 하면 돼.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운임 공표제에서 운임이 10% 이상을 벗어나면 신고하라는 공표하라는 거 비슷한 내용이고 두 번째로 특정 화주와의 서비스 컨트랙트를 또 인정을 했어요. 저거는 뭐 장기, 정기 기간을 정해놓고 운임을 갖다가 특별 운임을 오파하는 거를 얘기를 하죠. 이것도 역시 이제 해운동맹 안에서 이렇게 특정 화주하고 니만 운임 잘 정해가지고 쿵짝쿵짝 해가지고 실어라. 그래서 역시 하주들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내용이죠. 그래서 운임 공표제는 선사보다는 화주에게 유리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요. 반납 못하게 하려고. 근데 아까 우리나라 운임 공표제는 조금 다르죠. 느낌이 약간 좀 다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운임 공표제는 보면 2016년도에 한번 강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1900년대 말인가 2000년대 총가 운임 공표제를 만들었대요. 하주 보호하려고. 근데 뭐 크게 실효성이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그랬는데 갑자기 2016년도에 운임 공표제를 시행하겠다 하고 개정을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저기다가 한진해운 파산했을 텐데. 그렇죠. 그때가 뭐냐 그러면 해운시장이 장기 불황이었고 한진해운이 파산할 때였어요. 근데 우리 조간도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합병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 다 거부했지. 이유는 뭐냐면 시너지가 없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한진해운 망하자마자
일본에 있는 세계선사 NIK, K라인, MOL 바로 합해버렸잖아. 그 다음에 중국에서 코스코, 차이나 바로 합해버렸잖아. 우리나라 한진은 망해버리고. 한진이 우리나라 내에서는 제일 큰 데였던 것 같은데. 세계에서도 그 당시에 5위인가 그랬죠. 5위인가 6위인가. 그때도 한진이 살고 현대가 망해서 된다는 말이 많았는데 그런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이게 한진이 그 당시에 조금 삐딱하게 나와가지고. 아니 그 우리나라 그 저기 평창 올림픽 마스코트 그 원래 그 개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막 그랬던 그런 일이. 호랑이하고 곰이었잖아. 아 근데 원래 저기 그때 그분께서 개를 좋아가지고 진돗개로 바꾸라고 저기 한진해운 망해가는데 시켰다는 그런 얘기들이 뒤에서 또 있잖아. 또 뭐 압구정도 어디 또 뭐 그 불한정망인가 거기 또 이렇게 멤버셔가지고 또 살았단 말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그런 썰이 있었죠. 하여간 뭐 그래서 어쨌든 한진을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부실한 현대가 살았어. 하여튼 이런 또 일이 있었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또 중국 운임이 또 마이너스도 됐어요. 마이너스 운임이 있었고 동남아 운임은 뭐 50불 정도 하고 뭐 엄청 쌌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컨테이너가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는 비용이랑 부산에서 방콕 가는 비용이랑 뭐 똑같은 거야 그냥. 이렇게 운임이 쌌었어요. 어쩌다가 저기 경쟁 때문에 저렇게 싸게. 그렇죠.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동남아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동남아에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나가는 물량들이 막 증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남아시아에 컨테이너가 많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외국적 선사들은 운임을 거의 안 받고 MT를 보내는 개념으로 화물을 실어서 막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적 선사들은 거기서 좀 돈을 벌어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경쟁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쟤네들은 그냥 싼 가격에 컨테이너만 막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그렇죠. 컨테이너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컨테이너 빨리 베트남으로 보내고 빨리 태국 보내가지고 거기서 멀리 가는 비싼 운임 받는 게 훨씬 낫다. 그랬구나. 베트남 한국 방콕에서 100불 더 받는 것보다 베트남 방콕에서 1000불 더 받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된 거지 이제. 한국에 있는 컨테이너를 갖다 컨테이너를 가져다 쓰기 위해 가지고 싼 운임에 저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국적 선사들이 난리가 났겠죠. 못 살겠다. 그때 운임 공표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의도가 좀 그렇다는 거지. 그 다음에 갑자기 또 2020년도에 또 그런데 이게 이제 2016년도에 이 운임 공표제를 하겠다 했는데 유야무야 됩니다. 이게 취지가 뭐 그렇게 정의롭지 못하다 보니까 열심히 안 지키고 또 공무원들도 열심히 관리 안 하고 그래 뭐 이런 법이 있나 없나 하고 뭐 유야무야 할 즈음에 갑자기 이게 또 나온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큰 배 있던데. 그렇지. 그 2만 몇 TU 2만 23,000 TU급 12척 15,000 TU급 8척을 신규 발주해 가지고 현대상선으로 넘기죠. 이게 한 3조 원 이상이 지금 투입됐어요. 야, 저게 항공모함도 큰데 12척이면 우리나라 항공모함 12척이면 똑같네요. 야.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물론 이거 할 때는 이거 없었지만 수요가 엄청 줄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23,000 TU급 배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수요는 없어. 근데 지금 최근에 이 배들이 들어오는 족족 배가 꽉꽉 차가지고 유럽으로 간다네 지금. 어쩌게? 앞에 배 빼고 뒤에 배 빼고 해서 얘만 싣는 거야 그냥. 배 전부 다 그냥 묶어놓고. 그 조그만 배는 그냥 놀고. 큰 배만 열심히 일하고 있고. 앞으로 그러면 눈먼카고님 열심히 일하시고 전 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거야.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잘못하면 이거 3조 원 이거 헛돈. 우리 옛날에 6조 원 헛돈 선적 있잖아요. 무슨 조선소 살린다고. 아 그래요? 근데 그런 짝이 지금 나게 생긴 거야 지금.
저 돈 놔주면 잘 쓸 것 같은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흥하해운 컨테이너 사업부가 잔금 상선에 통합이 됐어요. 그 잔금이한테 넘어갔어요. 대장금에 넘어갔는데 네. 근데 이게 지금 멀쩡하던 잔금 상선이 지금 위험하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저기 잔금 상선은 우리나라 회사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회사요, 저게? 네. 그런데 최근에 유가 폭락해가지고 예. 돈 잘 벌고 있다는 것 같던데 예. 요 당시만 해도 잔금 상선도 위험하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2016년도 그렇고 2020년도 그렇고 뭔가 이 국적수사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이런 걸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항상 요 할 때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국적 선사들이 운임을 덤핑 공세를 해가지고 또는 대기업 하주들이 경쟁을 조장해가지고 운임을 낮게 만들어가지고 만든다. 우리가 힘들다 하니까 정의의 사도가 나타나가지고 운임 공표제를 발표한다. 시장 경제.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뭐 의심이 아니고 그건 뭐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지 뭐 그런 거. 그런데 이제 나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힘든 시기에 뼈를 깎는 뭐 구조조정과 예. 뭐 경영 혁신과 예. 뭐 이런 좋은 말 많잖아요. 예. 그런 거 안 하고 예. 그 이상한 이런 제도 만들어 가지고 아니 근데 지금 돈을 갖다가 저렇게 투입을 갖다 해가지고 100까지 띄웠는데 그러면 얘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처음부터 지금 잘하지 그러면. 아니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가 뭐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그래서 예. 또 법을 만들려면 예. 또 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예.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너무 무리하게 법을 만든 거야. 제가 또 이렇게 설명하는 옆에서 안 무리하고 왜 합리적인지를 내가 또 조목조목 좀 또 따져줄 것 같은 법의 내용을 갖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 네. 결론은 뭐냐면 너무 속보인다. 아 이게 공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 속보라면서. 재미없어. 왜 웃었어요? 허탈해서 웃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대됩니다. 네네. 네.